안녕하세요. 그레이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다들,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밖에 안 모였네요. 다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신데, 전체적으로 참 젊으신 것 같고, 미모도 뛰어나신 것 같고, 다들 그러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또 초대받아서 이 위치에 오게 된 거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면, 어, 군 생활을 12년 했습니다. 12년 동안 군에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공군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도 가끔 계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군 항공에 소속된 헬기 조종사였고요. 헬기 조종사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소령이라는 계급까지 진급도 하고, 나름 뭐, 군에서는 미래가 보장돼 있다라고 하는 위치까지 갔는데, 사실 유산화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접고 나와서 한 6년 됐습니다. 나온 지는 6년 됐고요. 나와서 살고 있는데 출근 거리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살다 보니까 출근하는데 1분 걸려요. 집이 직장이니까 바로 옆방이 안방이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 바로 이쪽으로 옆방에 오면은 출근이 끝납니다. 그리고 출근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점점 시대가 방송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방송 시간만 지키고 나머지는 정말 퍼스널한 라이프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서는 이제 홍천에 놀러 갔다 왔는데 거기도 참 좋더라고요. 여기 뭐 빌리지인가 거기 빌려가지고 아이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더 성공을 하고 왜냐면 은퇴할 때쯤에는 제가 유산화라는 요걸로 통해서 만들었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은퇴할 당시는 제가 자동 주문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월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딱 됐을 때 이제 그만뒀어요. 군 생활을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시간이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수익을 늘리자 하고 열심히 이제 유산화를 해서 지금의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매달 놀러 다니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곳씩 놀러 다니고 있어요. 또 1박은 안 가겠대요. 아이들이 1박은 죽어도 싫다고 갔다 오느라 힘들다고 무조건 2박 3일 이상으로 해서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또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인생이 제가 35세 은퇴를 했거든요. 35부터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일찍 성공하신 분들도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그 성공이랑 관계없이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바쁘고 뭐 지금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 정말 없어요. 제가 만나본 분이 잘 없어요. 유사나 하는 분들 중에 종종 계신데 딴 데는 거의 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군 생활을 그만둘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군인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군 생활을 38년 하셨고 아내도 그 공군 출신의 장인어른의 딸이었고 또 저희가 세 삼형제인데 형이랑 동생이 다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셋 다 육군의 장교로 근무를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군 집안에서 소령이고 뭐 나름 군에 잘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다는 게 상당히 다 걱정을 많이 하고 뭐 집안 사람들이 다 군인 외에는 직업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요. 직장은 군밖에 없다. 제일 안정적이고 연금이 짱이다. 이 세상 돈 중에 연금이 최고다. 이렇게 살았던 집안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지만 저희 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38년 군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연금이 지금 한 300이 넘게 받으세요. 300 좀 더 넘게.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그렇게 안 줘요. 38년을 해도 300만 원 안 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금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고 있어 최고 수혜를 보고 계시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이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을 도왔어요.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달리다곰이라는 뭐 장애인 단체도 세우셨었고, 그다음 웸이라는 선교단체 창설 멤버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 만화 그리시고 계시거든요. 웹툰 그리시고 계신데, 성경 만화를 전권을 내신 분이에요. 세계 최초로 성경 만화 전권을 내셨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걸 웹툰으로 지금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계세요. 그걸 출시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신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이제 어머니랑 항상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더라 하면서 있는 걸 다 쓰셔가지고, 없는 것까지 다 쓰셔가지고 너무 많이 돕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부모님 댁에 은퇴하고 나서예요. 은퇴하고 나서 부모님 댁이 가까워요. 제가 일부러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거든요. 정착을 가까운 데 해서 불쑥불쑥 찾아뵙거든요. 여기 가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가니까 오늘도 갔다 왔고 계속 가니까요. 뵀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짐을 막 다 쌓아놓으셨고,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막 뭔가.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도망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그렇게 많이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했는데, 이제 천천히 자초지종을 여쭤보니 너무 빚을 많이 지셔가지고 한 달 막 사채까지 쓰시고 막 이러다가 한 달에 나가야 되는 돈이 이자만 4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금 300대인데 400을 내야 되니까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강의도 이제 많이 끊기고, 코로나도 막 이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아버지 연세가 많이 되시다 보니까 강의도 막 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존경하는 저희 좌 대표님이 딱 어머니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내드릴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 400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지금 꽤 기간이 됐기 때문에 몇 억이 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뭔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모습이 군 생활을 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돈 벌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돈에 막 너무 집중하고 돈 하는 거 안 좋지 않냐. 저도 돈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유산화가 항상 얘기하는 건 진정한 건강인데, 진정한 건강은 신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신체가 막 엄청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냥 건강 안 돼?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돈도 경제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 건강에도 돈이 들어가요. 그걸 못하면 자신은 그 건강을 못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제적 건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과다하게 어마어마하게 백만장자가 되시고 막 부자가 엄청나게 되셔서 막 돈을 물쓰듯이 쓰시고 막 뿌리고 다니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돈은 도구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는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고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의미 있게 정말 좋은 데 쓰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앞으로 성공하시기 전에 갈고 닦으셔야 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돈이란 게 분명히 소중한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가족과의 싸움의 원인 중에 1번이래요. 최고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혼 원인도 1위고요. 가족 불화도 1위고요. 친척 간 불화도 1위예요. 생각보다 돈이 없으면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아는 거는 정말 돈 주고 배워야 돼요. 돈 싸들고 다니면서 배우러 다녔어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 유산화 처음에 강의 듣는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0 몇만 원짜리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 돌반지 팔아서 갔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다녔거든요. 군 생활하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군 생활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 배우는 데에는 갈급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고 지금도 배우러 다녀요.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이 강의한다 그러면 다 다녀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보시면은 뭐 존리 대표라든지 막 다 만나서 다 사진 찍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저도 모르는 분야가 있고 더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또 그렇게 배워가면서 확신이 드는 거는 유산화가 짱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 시작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께 무료로 네. 저의 아주 오랜 노하우를 풀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화면 공유. 뭐가 있냐면은, 요거네. 짠. 음, 보이시나요? 화면에 가난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하고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어, 20대, 아직 직장 뭐 취직하기 전, 뭐 대학생 되기 전, 아직 공부만 열심히 하는 20대들은 얘기하는 게 가난이 왜 발생했느냐, 왜 나는 가난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가난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 구조 탓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사회 문제다. 이 나라가 문제다. 헬 조선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60대 이상 노년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사회 경험이 많고 사회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노력 부족이 더 원인이 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중졸 이하라는 분들은 노력 부족이 크다. 대졸 이상은 사회 구조 탓이다. 그러니까 학력에 따라서 또 이런 차이가 나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노력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졸 이상의 분들은 사회 경험을 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직장에 취직했대요. 그리고 취직이라는 걸 통해서 딱 정해진 직장에서만 평생 직장을 가진 분들이 대졸 이상이 많았다는 거고요. 중졸 이하의 분들은 이일 저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자기 사업체를 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할 때 노력하면 부자가 많이 되던데 라는 경험을 한 거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는 다 나 이외의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이거는 영어 기사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The number of millionaires has boomed. 그래서 밀리언의 숫자가 막 백만장자 숫자가 막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number of international millionaires swelled to about 47 million 해서 470만 명이 새로운 세상 백만장자가 탄생했어요. 작년에 2019년에 재밌죠? 그래서 지금 세계 억만장자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성 부자가 엄청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백만장자의 수가 작년에 집계가 됐거든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백만장자. 백만장자라 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동자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이 12억 이상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를 백만장자라고 하는데 공식 백만장자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00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신기하죠?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100만 장자 100만 명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달했고요. 그것은 스위스보다 많은 수치래요.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100만 장자가 엄청 많죠. 우리는 근데 되게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 뭐 직장 취직도 어렵다, 뭐하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만들어지는 세계고요.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클까요?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크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빨리 안 변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안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술은 엄청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 모양의 전화기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왼쪽 모양의 전화기를 집에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런 분은 이제 수집하시는 분이죠, 요즘에는. 저런 분 집에 잘 없죠. 다 오른쪽 전화기 들고 계시죠, 거의 저렇게 생긴 거.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잠깐 동안 이렇게 변했는데 학교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크게 변했나요? 옛날에 비해 변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코딩 배운대요, 코딩. 드론 날리기 뭐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벤트적인 교육이지 우리가 배울 때 학교는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세상 변하는 얘기, 앞으로 뭘 준비해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페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작가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그 직업군이 되게 비슷한 분이에요. 이분도 육군에서 이분은 해병대구나. 해병대 헬기조종사 했고요. 월남전 참전했다가 죽을 뻔하고 나서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들을 많이 내셨죠. 이분의 지식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효과 있는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지은 책이 하나가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페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페이크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사서 봤는데 이 책에서는 뭐 이 책을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간단해요. 세 가지 가짜가 있다. 세상에 세 가지 가짜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돈, 뭐 하나는 가짜 뭐 선생님, 뭐 하나는 가짜 자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옛날에 얘기했던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페이크 티처라는 개념이 왜 있냐는 거죠. 왜 가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짜 선생님,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 가짜 선생님일까요? 그분들은 라이센스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짜 선생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야매로 가르친다가 아니고요. 가짜 선생님이라는 뜻은 바로 그분은 스스로 그걸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라고 가르치는 게 가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자신은 진짜 선생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부동산 학원 가서 배우는 거는 잠깐 배우는 거지 거기서 다 배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부자로 잘 사는 법을 배웠느냐? 돈을 걱정 안 하고 사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셨나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돈 걱정 안 하는 법을 가르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다들 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부를 일고자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산화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신기하죠? 이 장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뭔가 분위기가 색깔과 뭐 분위기를 보시면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13살 정도가 되면은 하브루타라 그래가지고 성년식을 해요. 성년식. 이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 우리나라 나이로는 말도 안 되죠. 성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한테 친척들이 다 와서 축하하면서 축하하는 축하금을 줍니다. 뭐니 해도 머니로 축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탁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대략적으로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준다 그래요. 작으면 1,000만 원, 페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척 중에 뭔가 사돈의 팔촌 중에 13살이 되는 조카가 생겼다. 그러면 가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딱 주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가 잡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본인이 못 받아요. 본인 자녀들이 못 받고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면은 이 13살짜리 아이가 그걸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보통 그걸 받으면
한 몇 억 자산이 됩니다. 5억에서 10억 막 이런 자산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는 그걸로 사업을 일굽니다. 사업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와 한국 문화가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당연히 본인의 사업체를 일구는 것을 보통의 길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을 당연한 길로 여긴다는 거죠. 그 차이가 되게 큰데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부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분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많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13살 때 돈을 몇 억씩 갖고서는 그 돈을 자기 돈으로 뭔가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과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이 너 교육 다 시켜줬으니까 넌 끝이야. 나 해줄 거 다 해줬어. 내 부모로서 너 대학 나왔으니까 난 다 해준 거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문화랑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옵션의 기반까지 만들어주는 걸 당연시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런 나라의 그 유대인 중에 좀 유명한 학자죠. 유대인. 뭐 이스라엘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복리. 세계 8대 불가사의고 복리를 이해하면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돈을 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복리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 복리가 얘기를 할 때 왔다 갔다 할까요? 공유를 풀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얼굴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복리는 8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모르면 돈을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리 들어보셨죠? 복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복리를 당하고 있어요. 복리를 자기가 이용하는 분과 복리를 당하는 분이 있어요. 복리를 당하는 가장 큰 한 가지 방법은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 물가 상승 1년에 한 4% 하거든요. 72의 법칙이라고 옆에 써 있는데 72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72의 법칙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4%의 물가 상승률이다. 그럼 4를 72로 나눠요. 4, 1은 4, 4, 8은 32. 그 18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4%의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4%가 이제 평균치예요. 빠르게 물가 상승을 할 때는 6% 정도 오르고 느리면 한 3%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물 경제는 더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은 4% 정도니까 그래서 한 18년에서 20년이면 어쨌든 모든 게 2배로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 월급은 2배로 오르고 있나요? 여러분 월급은 10년에서 20년에 2배로 올려주나요, 지금?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복리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도 많고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책 중에 동반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제 최애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자유인이란 게 있고 자유인이란 게 있다.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자유인이란 뭐냐? 자기 인생을 자신이 책임을 지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마음껏 그러면서도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인이고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매여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정하고 또 자기가 버는 수익의 크기나 자기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정하고 있다면 그건 부자유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유인도 그게 맞는 사람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건 선택이라 그랬어요. 자유인이 될 것이냐 부자유인이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직업군을 쭉 읊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 네. 재밌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사람. 이게 스포츠 선수, 연예인도 보통의 선수는 부자연이라는 거죠. 뭐라는 거고, 유명 스포츠 선수, 연예인, 아주 유명한 스타, 이런 사람은
자유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좋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평생의 나머지 인생을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될지 부자유인이 될지. 자유인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겁을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자유인의 가장 큰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 자유인이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데 너무나 시행착오가 크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자유인이 되는데 별 방법이 없잖아요. 인기 있는 레스토랑 주인을 찾아가서 저 인기 있는 레스토랑 주인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아 우리 영업 비밀이에요. 이러죠 대부분. 그래서 그걸 배우기가 너무 힘들고 처절하게 겪어야지만 가능한데,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래도 막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줘요.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너 내 파트너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가르쳐요. 그런 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자유인에 대해서 가장 빨리 배울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아까 말한 그분은 그런 말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 못 하더라도 거기서 배운 지식만 배워도 성공한 거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자유인 돼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래서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 본 건데, 한 가지,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직접 벌면 돼요. 노동 수익이죠. 내가 일한 만큼 내 노동력을 시간만큼의 가치로 환산해서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 이게 노동 수익이에요. 저는 제 노동의 가치가 얼마였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였던 거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제가 제 한 달의 시간을 온전히 다 제 시간을 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팔 수 있는, 그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이 해결되니까 제 시간을 제가 사올 수 있더라고요. 그게 노동 수익이고요. 돈이 돈을 번다. 투자 수익이죠. 돈을 내가 벌어서 이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주식. 주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벌면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잖아요. 너무 좋죠. 이것도 추천합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이 돈을 번다. 이건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그 시스템이 나 대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좋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진 않죠. 대부분 IT 기업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알파고 보셨나요? 알파고? 알파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알파가 말 그대로 알파, 이제 시작, 뭐 이런 거, AI의 시작을 알리는 알파라는 뜻이었고요. 고는 뭐냐면은 고가 이제 바둑이란 뜻이에요. 바둑. 알파고. 바둑하는 AI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그 알파고라는 AI를 만들어서 누구랑 붙였나요? 누구랑 바둑을 뒀나요? 세계 1위 그 당시 이세돌. 네. 그래서 저는 잘 이겨보겠습니다로 나갔는데 졌죠. 그래가지고 이세돌이 그때 충격으로 은퇴를 했어요. 한 번은 이겼는데 종합적으로 져서 그 충격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알파고가 나름 몇 달 동안 바둑을 배워서 온 AI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세계 1위가 알파고 2랑, 알파고 2는 아니에요. 정확한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어쨌든 알파고, 다른 알파고랑 그 다음 해에 붙었다가 그 사람도 은퇴를 합니다. 중국 사람인데. 막 울면서 은퇴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 알파고는, 새로운 알파고는 바둑을 안 배워서 왔어요. 아예 바둑을 모르고 와가지고 같이 두면서 배웠는데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발전을 시킨 그 구글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키고 있죠. 거기서 만든 지금 굉장히 돈을 구글에 다 벌어주는 최고의 AI의 이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AI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구글에다 문의해 보시면 유튜브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아니고요. AI 이름이에요. 그래서 AI가 다 관리해 주죠. 영상 중에 잘못된 거 다 잡아주고 뭐 이런 거 광고 뭐 띄워줄지 다 사람 분석해서 띄워주고 뭐 연계되는 영상 추천해주고 이런 거 다 AI가 합니다. 그래서 AI가 관리하는 그런 미디어 채널이 바로 유튜브인데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유튜브가 돈 벌어다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 대신 일할 걸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난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보통 사람은 도전할 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익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익이 있는데 노동 수익은 이제 수익선이 이렇다고 하죠. 거의 일자로 쭉 갑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버는데 그거는 안 그렸어요. 안 그린 이유가 없어질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우리가 20년 공부해서 20년 벌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여기까지 그렸는데 투자 수익이란 거는 또 처음에는 뭐 많이 못 번다고 해도 막 쌓이다 보면은 스노우볼 효과라 그래서 엄청 커질 수 있다 그러죠. 이렇게 투자 수익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시스템 수익은 투자 수익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는 것이 확 커져요. 그래서 시스템 수익을 도전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긴 한데 도전할 방법이 잘 없죠. 이런 돈 종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데요. 하나는 절약을 한다. 두 번째는 투자한다. 세 번째는 돈이 안 되는 것부터 사업을 한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무슨 여러 가지 책, 더 리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 다 읽어보면 결국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절약해라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투자를 열심히 해라. 뭐 돈니 이런 분은 절약을 엄청나게 해서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절약 먼저 한번 보면은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마시멜로 테스트. 마시멜로 되게 맛있죠. 애들이랑 가끔씩 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이 마시멜로를 외국 애들이 이렇게 귀여운 꼬마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꼬맹이들을 앉혀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앉혀놓고 앞에다 마시멜로 하나 딱 놓고 너 요거 지금 뭐 안 먹고 참으면 이따가 2개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안 먹는데 이제 선생님이 나가준 거죠. 5분간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마시멜로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별 반응이 다 나옵니다. 아이가 어, 아이가 마시멜로를 먹으려고 막 마시멜로 앞에 두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안 보는 척 하다가 입맛 다시다가 마시멜로 지웠다가 내려놨다가 지웠다가 내려놨다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많은 아이들이 먹었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2개, 3개 이렇게 받아서 많이 먹은 거죠. 근데 그 테스트를 한 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평생을 조사했어요. 그 뒤를. 뒷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까지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기다렸던 아이들의 수익이 그 기다렸던 아이들이 한 2%밖에 안 됐는데 그 2% 아이의 수익이 나머지 80%의 아이들의 수익 합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차가 확 벌어진 이유가 뭘까? 그거는 향후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거에 달려 있고요. 또 재밌는 한 가지 또 다른 그 분석한 거는 보면은 선생님을 믿었던 아이들은 안 먹었대요. 믿음이 강하냐 이것도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라는 게 있어요. 2가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절약을 하는데 절약이라는 개념이 어차피 우린 돈을 써요.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쓰는데 그 돈 쓰는 게 부채로 돈을 쓸 수가 있고요. 자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써서 뭔가를 샀을 때 그게 자산일 수 있고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 요즘에 집이 핫하죠. 막 오르니까. 집을 샀다. 그럼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집을 사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이라는 분도 있고 부채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집을 사면 내가 살 집이냐, 아니면 그걸로 월세를 내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집이냐, 여기에 따라서 돈을 벌어다 주면 자산, 내가 관리비와 세금을 내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무언가를 내가 만들고 있거나 사거나 이렇게 해서 자산을 키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절약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절약해도 소용없습니다. 절약을 돈만 모았다 그게 아니고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산화도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내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건강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에다가 돈 모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절약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절약으로 부자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 투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건데, 스노볼 효과. 워렌 버핏이 스노볼 해서 책까지 딱 해서 했는데, 뭐냐면 눈덩이가 이렇게 굴르다 보면은 본인의 회사예요. 여기서 막 굴렀어요. 눈덩이가 커지는 게 안 보여요. 이만큼은 거의 돈이 뭐 별로 컸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올라가죠. 눈덩이가 엄청나게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투자의 신이죠. 투자의 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죠. 왜냐하면 투자만 가지고 세계 2위까지 갔어요. 그분이 11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7살 때 선생님한테 이거 찍으세요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안 사서 후회했대요.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완전히 어릴 때부터 빠삭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연간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연간 수익률이 최대치가 20% 정도 됩니다. 워렌 버핏이. 보통 사람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사람의 수익률은 6%가 잘 안 됩니다. 6%. 아주 잘하는 분은 8%. 그러면 자랑하고 다녀요. 막 붙이고 다녀요. 나 8%다. 그 정도로 8%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8%로 계산을 해도 10년 이상 가야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요즘에 개미 투자 많이 하잖아요. 1,000만 원어치 사보신 적 있어요? 1,000만 원 나 주식 투자 해봤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손 많이 드시네요.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1억 이상 해봤다. 1억. 1억. 오, 1억 있어, 있어, 있어. 그레이터스, 괜히 그레이터스가 아니네. 진짜 그레이트하네, 여기. 진짜 1억이 나왔어요, 1억. 네, 10억. 10억 했다.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1,000만 원을 주식에 했어요. 여러분들이 10년에서 20년 지나서 그게 2천만 원이 됐어요. 의미 있나요? 부자 되셨나요? 여러분들 1억을 넣었어요. 10년, 20년 뒤에 2억 됐어요. 부자 되셨나요? 분명히 가계에 보탬은 됐죠. 부자가 되긴 힘들죠. 10억 넣었어요. 10년 뒤에 20억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괜찮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투자는 10억부터. 10억 모으기 전까지는 투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배우는 거라도 있을 텐데 그래도 거기에 시간을 너무 쓰는 것보다는 돈 버는 데 시간을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달에 월천 이상 저금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년에 1억씩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야 뭔가가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투자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업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또 해드려야죠. 왔다 갔다 하는 네 사업. 핑크핑크한 사업. 제가 핑크핑크하게 해놓은 이유는 여성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도 여성 부자가 생겨가지고 핑크한 거 보여드리는 건데 머리카락까지 요즘에 핑크색으로 다니거든요. 핑크한 걸로 보여드린 거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어, 뭐랄까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여러분들 지렛대. 언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이렇게 막대기 길게 해서
여기에서 작은 힘을 썼을 때 저쪽에선 큰 무게 있는 걸 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뭔가 지렛대라는 걸 통해서 큰 일을 해내는 거.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이 레버리지를 이제 주식에서는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주식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레버리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돈을 레버리지 하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레버리지는 진짜로 하는 거는 내가 작은 힘을 들여서 큰 걸 얻어낸다라는 건데 사업의 원리는 이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사업하시는 분은 다 망합니다. 진짜 다 망해요. 그래서 대부분 치킨집 하면 되지 뭐 나 할 일 없으면 커피숍 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게 사업의 원리를 모르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내가 쓰는 리스크가 적다. 내가 쓰는 돈이 적다. 그러면 최고의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16개 새로운 The 60 industries most likely to make you millionaire. 그래서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직한 16개 최고의 분야 해가지고 나왔어요. 사업 분야. 그래서 하나는 파이낸셜 서비스. 그래서 대정적인 뭐 이쪽인데 월가 가서 일하라는 얘기예요. 월가 가서. 이거는 좀 쉽지 않죠. 두 번째, 테크. 여러분들이 그 기술 쪽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죠. 쉽지 않죠. 이것도. 세 번째, 헬스케어 해가지고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하는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2, 3위가 이런 거예요. 1, 2, 3위. 1, 2, 3위. 이 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더 앞으로 잘 될까요? 아니면 치킨집을 하는 게 잘 될까요? 여기 16위 안에 치킨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치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은 기울고 있는데, 그 사업은 기우는데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살아보겠다. 이런데 그게 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에 같이 타고 가는 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걸 뚫고 퍽 날아가는 사람은 그 슈퍼맨이지. 파도가 오는 걸 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빨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파이낸셜 서비스, 테크, 헬스케어 이쪽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 재미있는 건 파이낸셜 서비스, 테크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사업에 관한 권한을 공유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인데 헬스케어는 달라요. 왜냐하면 헬스케어는 일반적인 몇몇의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하고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유산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주는 책 중에 The Next Millionaires,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에서 폴 제인 필저라는 미국의 억만장자 분인데 이분이 억만장자가 된 거는 사업도 있지만 책을 써서 억만장자예요. 강의를 잘해요. 굉장히 머리가 시원하게 반짝반짝 하신 분인데 강의를 엄청 잘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이 책을 내면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몇 억을 두 시간인가 강의해 주는데 몇 억 받고 했거든요. 이분이 이걸 할 때 뭐 자세한 내용 많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고요. 근데 골자는 이거예요. 성장하는 분야로 가야 된다. 성장하는 분야는 플랫폼 산업이고 웰리스 산업이다. 근데 플랫폼과 웰리스가 만나는 그곳에 바로 직접 판매,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리스크 없이 엄청난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확장성 있게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막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벌겠어?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비즈니스 센터 처음 받아가지고 하나만 맥스하는데 하나 맥스하는데 제가 걸린 시간이 3년 걸렸어요. 3년 반. 싸게 걸리지 않았어요. 길게 걸렸어요. 3년 반. 근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쓴 돈은 제가 먹은 영양제인 거고 그동안에 번 돈이 그 후부터 연수익 8천, 그러니까 월수 670만 원 이게 이제 기본 보너스만 더한 거고
제가 받은 실제 금액은 700이 넘었으니까요. 700 정도를 만드는데 3년 반이 걸렸는데 그 돈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건 내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계속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거. 일단은 여기 계신 분이 아직 이걸 못 만드셨다. 그럼 이거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죠. 만들면 670만 원 정도 평생 연금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바뀝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긴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두 개를 키웠습니다. 2억을 받았습니다. 무슨 광고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3개, 4개 이렇게 키우면 다이아죠. 그래서 지금 이희정 다이아몬드님이 이 정도 받겠죠. 그래서 백 이 정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월 1,000만 원씩 써도 월 2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절약을 하면 돼요. 절약, 저축, 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스타가 이 정도 되는 거고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유산화는 몇 스타까지 있을까요? 계속 있겠죠. 계속 있겠죠. 한계가 없습니다. 유산화가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수익을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5억이 10억이 돼도 분명히 뭐 더 벌면 좋죠.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미 저는 풍족한 것 같고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데 더 쓰고 싶고 근데 그 의미 있는 시간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더 멋진 일에 시간을 써야 되는 분들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을 도와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알려드리는 이 시간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유맵도 만들고 뭐도 하고 사업 안 하고 막 사람들은 걱정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만들고 이러냐 하는데 저는 이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데 시간을 쓰는 게 낫죠. 저는 이게 직급이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승급할 거예요. 네. 그리고 소유권 비즈니스 성공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속됩니다. 상속에 대한 거는 이제 회사 규정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상속법이랑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1대나 2대 상속 이렇게 써 있는데 1대, 2대 상속은 뭐냐면 내가 자녀한테 주든지 손주한테 주든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손주한테 한 번에 주면 손주가 또 그다음 손주한테 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 가능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꿀이죠. 꿀팁입니다. 상속하실 수 있는. 그래서 1,000만 원만 만들어 놔도 1,000만 원짜리 대대로 상속해 주잖아요. 아마 자녀들이 잘 겁니다. 네. 그리고 유맵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잘 이용하시면 2차 업그레이드해서 후반기부터 2차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쓰실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제대로 출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잘 쓰시고요. 이거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의 말로 또 마칠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는 이분이 되게 좋은 게 본인의 아빠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아버지는 교수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군에서 교수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군 교수님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앞으로 잘 살고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실제 사는 모습은 잘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 아빠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하와이 최고 갑부가 친구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빠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 부자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말을 들을까? 친구 아빠 말을 들을까? 그러다가 친구 아빠 말을 돈에 대해서는 거기에 조언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부자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을 부자 아빠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요. 사다리가 2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오르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올라요.
우리 학교를 봐도 이렇죠. 수능 만점,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능, 이거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겠죠. 이렇게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뒤처져 가는 것 같고 막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가고 보니까 사다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빨리 올라갔는데 가난의 사다리가 있었어요. 빨리 가난해지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천천히 갔지만 그곳의 사다리 끝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사다리를 놨느냐. 이걸 점검하라라고 하면서 점검하는 법이 이겁니다.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돈이 흘러 들어오는 방법,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E, employed, 그래서 직장인. S, sample employed, 그래서 자영업. B, 이건 B는 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큰 사업가. 작은 사업가, 스몰 비즈니스는 S에 들어갑니다. 스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크게 사업하는 사람. 인베스터, 투자가. 그래서 ESBI라는 4사분면이 있는데 이 4사분면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수익을 받고 계신가요? 1, 2, 3, 4.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아까 나는 급여 생활자 직장인 쪽의 수익을 보통 캐시플로우에 전부다 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신가요? 오. 그러면 나는 셀프 인플루언서 자영업이 거의 전부다.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 수익이 전부다. 비즈니스. 나는 인베스터, 그러니까 투자 수익도 있다. 아, 손을 자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손을 많이 드시는 분을 좋아합니다. 여러 종류의 캐시플로우가 있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ESPI 다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ESPI가 다 있는 것보다 보시면 다시 화면 공유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을 딱 나눠서 왼쪽은 푸어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오른쪽은 리치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인 거죠.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나름 군 조종사하고 헬기 조종하고 막 정말 목숨 잃을 뻔한 적도 있고 정말 위험하게 비행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웠거든요. 빨간 마우라 막 하잖아요. 목에 하고 헬멧 딱 들고 오늘도 비행기를 타는구나 하면서 비행 쭉 뜨고 하면 이렇게 공중에 나를 때 기분도 되게 좋아요. 그것도 꿈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보니까 확 깨는 거예요. 난 이밖에 없는데 이밖에 없는데 공중에 있는 게 자유가 아니네. 보니까 이게 리치로 가려면 이쪽이네 라고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B랑 I의 수익이 지금 없다. 나한테 캐시플로우가 없다.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지렛대 효과가 확실하고 확장성이 넓으며 빠른 시간 안에 확장이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낮고 망해도 별로 나 타격이 없으면서 배울 게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유선합니다. 답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대놓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랬어요. 자기가 봤을 때 최고의 비즈니스가 보통 사람한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 파도가 나한테 막 다가오고 있거든요. 파도는 수시로 와요. 한 번 오지 않아요. 파도가 여러분한테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막 오고 있어요. 와 오는데 그거를 딱 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팍 맞으면 아프겠죠.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도가 막 오고 있는데 나는 저 파도 내가 이겨낼 거야 하고 막 돌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잠시 후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파도를 딱 보고 방향을 읽고 요쪽이네 저쪽이네 그리고 딱 그걸 이용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초고속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거 잘 읽을 줄 모르는데 옆에 좀 나보다 나은 분이 먼저 쭉 타고 가는 거 저쪽에서 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타야지 그러고 했더니 같이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시대의 흐름을 다 못 읽어도 시대의 흐름 읽은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맺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늘을 나는 거, 하나는 이뤘죠. 또 하나는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은 요즘에 취미로 조금씩 그리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만화책 막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만화 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엄청 그렸는데 그런 거 그림 그리는 것도 꿈이었고 세 번째 꿈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행복이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이런 행복이라고 이름 붙어 있으면 막 갖다 사서 보고 빌려보고 했는데 행복을 정리하다 보면은 행복에 네 가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립을 한 거예요. 네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누가 정립한 사람은 없었는데 다 모아보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에요. 돈이 무관하지 않아요. 행복이랑. 돈이 넘쳐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넘쳐날 필요는 없는데 걱정 안 할 만큼 있는 거. 그게 일단은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없으면 뭐 소용없겠죠. 아무것도 못 하겠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혼자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 행복할 정도가 된 경지에 가려면 머리에 피는 꽂고 해야 할 정도에 돼야 그 경지가 되는 거고 대부분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날 칭찬해주고 날 사랑해주고 이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건강. 이걸 다 잊어요. 대부분. 건강. 왜냐하면은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돼요. 네 가지가 다 과다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건강해도 뭐 별 소용 없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이 여기 나머지 세 개를 그 하나를 얻기 위해 다 희생하게 돼요. 시간과 건강과 인간관계를 다 희생하면서 돈을 법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 가지를 못 바꿔요. 시간을 얻기가 힘듭니다. 또 인간관계가 해쳐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와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과 돈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들 벌어놨던 돈 거의 다 쓰고요. 여러분들 시간도 병원에서 보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 플랜을 가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돈이 급하면 돈 벌면 되지.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요. 그리고 돈, 건강 뭐 이런 거에서 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근데 시간은 결국엔 없고요. 그 시간을 없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못해서 나중에 자녀랑 만나는데 서먹서먹해지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 게 행복에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네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비법 중에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유산화가 내가 건강하면서 건강을 가지고 돈을 벌었고 돈을 가지고 시간을 벌었고요. 말씀드렸죠? 제 시간은 500만 원짜리였다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가지고 인간관계와 그 외에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산화의 플랜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챙길 플랜이 여러분들한테 없다면 이 플랜 꼭 가지시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플랜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플랜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레이터 파이팅!